김은혜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회담 성과로 중국에서 한국 감독이 만든 영화를 온라인에서 한 편 상영 금지를 풀어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이게 취재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그 구체적인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이들이 했던 발언을 김은혜 수석이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게 우리나라의 그 청년 세대들에게 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인문 교류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밝혀져서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인문 교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인문학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일반에 대한 것들을 다 철폐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개혁 개방의 그 빈틈을 비집고 나오는 것이지, 중국 그 인민들이 이러한 유교 사상이라든지 유교 철학 이런 것은 정상적인 그 공개된 곳에서 이거를 인정하는 학문도 아닙니다. 결국은 인문 교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시진핑의 야심, 그것을 거기에 담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친중국 중화사상 교육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몰랐어도 유죄이고 알았다고 한다면 역적인 것이죠.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김은혜가 말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한 겁니다. 한중 양국 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민간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좀 추상적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 관광, 교육 등과 같은 교류가 진행돼야 한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볼 땐 관광도 갈 수 있고 거기에 유학도 갈 수 있고 뭐 영화나 드라마도 서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 싶은 것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양측 국민들이 상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호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윤석열은 한국 대통령이니까 한국의 국민이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중국 문화에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중국의 주석 시진핑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진핑이야 달콤하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는 윤석열에게 있어서 우리는 한국입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이거 잘 모른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도 잘 모른다. 그런 걸 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면은 한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애초에 아니다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적 문화 교류가 최근에 중단이 됐다. 이걸 가지고 한국 영화를 중국에 상영 금지한 거다라고 풀이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인적, 사람의 면에서 문화 교류가 중단됐다. 그거는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단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중국은 폐쇄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게 양 국민 간의 우호 정서, 상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를 사실 그대로 보자면은 중국을 배우고 중국을 익히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 걸어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한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중국 외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희망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악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걸 원할까? 시진핑이 기뻐할 테니까.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올려놓은 대통령실의 브리핑, 방금 본 것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소개한 내용을 본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서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현재 우리 젊은 세대 사이에 반중 정서가 좀 늘고 있다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왜 시진핑에게 바치는 헌납하는 선물인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시진핑이 이 한국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 인적 교류, 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 대통령실이 한번 자기들이 이해한 것을 브리핑한 그런 문장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중국이 들어서 이해한 다음에 써놓은 것이 아 중국은 이렇게 이해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말을 했을 때 날림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극구 주장을 했고 그 말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나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 청중이 되겠죠. 들은 미국은 우리는 바이든 쪽팔려서라고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는 대통령실은 상식이 없는 것이죠. 들은 사람이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그게 바로 그 말의 효과인 겁니다. 특히 듣는 상대방이 강한 자일 때 아무리 내가 하얗다고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검다고 들었다고 하면 이게 검은 것으로 돼버립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특히 힘이 답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브리핑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중국이 늘 하는 소리인데 시진핑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 이게 반부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가 갈주자입니다. 반부주, 이사갈 수 없는 근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측과 인문교류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 용의가 있다 이랬습니다. 원한다 하는 원자 밑에 기원할 때 원자 밑에 마음심을 붙인 이 원자를 썼습니다. 여기에 나온 게 인문교류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중국과의 인문교류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한방은 희망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대등한 양 당사국 사이에서는 쓰면 안 되는 것이죠. 희망을 들어주는 것은 신만 들어줄 수 있습니다. 희망을 들어주는 것은 윗자리에서 아래것에게 들어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앙망한 것이죠. 소망을 바친 겁니다. 그게 중국과의 인문교류를 그렇게나 바란다고 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는 말이 바로 지정학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는 주변의 오랑캐다. 그 오랑캐를 순화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중국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중국은 무례하기 때문에 일단은 씁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에 따라서 그 말을 다시 주워 넣기도 합니다. 이번에 11월 12일에 푸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측에 리커창하고 먼저 봤죠. 혼자 만난 게 아니고 일본 총리,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리커창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국이 일본을 대하고 일본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보면은 외교관계에는 정말 불꽃이 튀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늘 하던 버릇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다. 그런데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근령이라고 쓰지 않고 령거라고 썼습니다. 반부주더, 반부주적, 이 적이 중국어가 더로 발음이 나죠. 반부주적 령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서 그저 수긍한 게 아니고 받아칩니다. 리커창에게 일본과 중국은 서로 우호적인 상대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상처라고 씁니다. 이걸 보면 근령, 영거, 서로 상자를 쓴 상처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인문교류라는 이 표현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현재의 한국 정부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중국과 대화하지 않고 이런 식의 싸움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인데 지금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 희망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이 근영이라는 말을 쓸 때 그냥 거기에 수긍을 하고 심지어 한국이 먼저 이 말을 우리는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 대책 없는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독자적인 거냐 이것도 봐야 하는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 문구를 보면 중국과의 인문교류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죠. 중국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이 말이 언제 나왔느냐.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고 그 마지막 날에 북경 유리창거리라는 데를 탐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통문화 체험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게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 전통문화 체험을 하고서 중국의 보이차, 이 마시는 보이차,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그 체험장에 있는 사람이 300년 된 나무에서 딴 것이다. 우리로서는 깜빡 넘어가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선조의 후손인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300년 된 나무에서 딴 보이차, 이런 거는 자랑을 하지도 못하고 사실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이 전통이 좋은 것이다. 전통이 훌륭한 것이다. 우리 한국은 중국과의 인문교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인문교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인민대회당에서. 이 자료를 밝히는 것은 주중국 한국대사관에서 밝힌 건데 거기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과 한국 간에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플랫폼을 그걸 활용해라. 그래가지고 보면 이게 젊은 세대의 그 정신교육, 젊은 세대를 바꾸려는 것이 딱 보이는 게 교육, 스포츠, 미디어, 청소년,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잡혀 있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이런 데하고 교류를 더 많이 펼치고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감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중국인이 한국 문화를 공부해서 한국이 중국보다 역사가 깊은 면이 있고 심오한 것이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한 예가 있습니까? 정부가 밀어줘 가면서. 이거는 한 방향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2017년, 2019년 인문교류라는 게 계속 이렇게 중국이 이걸 힘써라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때 시진핑이 한 이야기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것도 좀 짚고 가기로 하죠. 법 집행 안보 협력을 강화해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우리는 아예 이 체제가 다릅니다. 헌법이 같이 합치거나 같이 비슷하게 놓고 볼 수 없는 아예 세상이 다른 그런 나라라고 해야 하는데 법 집행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문재인에게. 그래서 국경 간의 범죄를,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간의 범죄를 함께 척결하고 양국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함께 수호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그때가 원희룡 지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 중국인 무슨 범죄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지 않고 여기 중국인 있어요 하면서 몽땅 실어서 중국으로 보냈다는 거 기억합니까? 몇 차례 있었다고 하죠.
이게 이런 것의 일환이었던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과 관련된, 이거는 우리가 중국의 지방국, 중국의 속국처럼 돼버린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지금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에 중국이 뉴욕의 한 곳, 캐나다 토론토 이런 데를 포함해서 전 세계 최소 54곳에 중국 해외경찰서를 설치했다는 보고가 나온 겁니다. 이게 나오니까 중국 관리들이 하는 말이, 거기서는 그냥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상적인 사안을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을 돕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죠. 중국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찾아서 강제 소환을 한다든지, 또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런 일을 한다든지. 중국 해외경찰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미국에서 지금 이걸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주권 침해로서. 그런데 중국 관리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진짜 이런 걸 설치했구나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중국인들을 얼마나 많이 그런 식으로 강제로 소환하는 일에 한국 행정기관이 협조했는지 하는 것도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 인문교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중화주의라는 이념교육, 생활의 투망식으로 생활에 이걸 덮어 씌워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거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아직도 이게 계속되고 있죠. 한국 외교부를 보면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활동했죠.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교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라는 쪽으로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중국에서는 인문교류 바로 그것이라고 했죠. 그게 한국 정부가 표면상으로는 게임이다, 영화다, 방송, 케이팝 이런 거를 좀 중국에 우리가 교류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려는 거다. 한국인들 돈 벌게 해주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실체는 중화 사상을 전파하고 친중국 정서를 확산시키는, 지금 보면은 중국은 한국을 끊임없이 한 집안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요번 외교부에도 일로 또 일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 되기라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정치 외교 언어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과 만나게 되면 지금처럼 알아서 속국 노릇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친일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조선의 왕실에서 어떻게 일본에게 그렇게 넘어갔는가?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민주화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어째서 친중으로, 중화사상으로 우리는 소국이고 당신은 대국이다 소리를 연설문에서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가고 있고, 그게 당장의 어떤 아주 작은 이익, 정치적인 성과라는 걸 좀 들고 오고 싶어서 머리를 한없이 조아리는 그런 일일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점점 중국의 속국화가 된다. 그 도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그런 셈이다. 이것은 확실히 끊어내야 할 일이고 앞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혹은 한국 국민을 속이겠다는 사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